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배터리, 반도체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의 날이라고 할 만합니다. 코스닥 대장주 등급 100만 원을 가볍게 돌파하는 흐름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당잠사 개장 전에 정리해드린 내용인데 수급 이슈 보셔야 합니다. 8월 맛집 지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MSCI가 한국의 대표 종목으로 새롭게 종목 편입이 되면 모든 전 세계 기관이나 펀드 등등 이걸 포함해서 추종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일정 가운데 하나인데요. 편출입 종목 발표는 8월 11일, 그리고 이게 지수 리밸런싱은 8월 31일인데, 리뷰 전월 마지막 10영업일 중에 하루를 임의로 골라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나 유동 비율이나 유동 자금, 유동 시총 이런 것들이 그 허들에 들어맞으면 이제 후보군이 되는 건데요. 그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31일까지 이 10거래일 동안이 그 심사일입니다. 여기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보통 이렇게 심사 기준일 그 구간에 돌입을 하면 여기에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른 종목들이 변동성을 크게 나타냅니다. 그중에 이제 유력 후보가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오늘 질주가 나타난다라고도 한 측의 이제 수급 이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이나 JYP 엔터나 현대 로템 정도가 이제 유력 후보군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요. 현대 오토에버는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에 11월에 편입 가능성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양이 사실 이게 7월 4일 종가 기준이라서 그런데 아마 더 올랐으면 이보다 좀 더 순위가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시총어들이 4조 4천억 원 정도거든요. 그 이상 되면 이제 후보군이 되는 겁니다. 편출 후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수급 이슈라서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참 분석하기가 어려운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밸류체인 생산 능력, 양극재 쪽인데 4배 이상 이제 기대가 된다. 이런 자료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먼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어떠한 분석을 해야 될지 참 어렵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일전에 이제 제가 한번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 MSCI 지수 편출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발표가 되는 D-한 2주 정도 전부터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스마트해진 투자자들 덕분에 그 흐름이 D-2주가 아니라 훨씬 더 이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나 금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난번 리밸런싱 때도 편입 대상 기업이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 급등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이제 보고 다음번에 이제 편입을 하자라는 이슈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번 편입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수급적인 영향력이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10만 주 팔 때 2% 빠지고 5만 주 살 때 5% 10% 올라가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강력한 매수력이 존재하는 한 결국은 에코프로를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들을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 에코프로를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라는 네. 부분인데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그리고 그 상승 추세가 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조정권에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그 이슈가 언제일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고가 권역에 혹은 신고가를 내는 종목군들은 올라가는 와중에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확인하고 주식을 파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도 최근 주도주군들의 시장 움직임에 맞아 떨어지는 대응 전략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직까지 이제 지수 리밸런싱 확정일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말씀드린 지금 시장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의 영향력이 모든 수급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코스닥 지수가 이제 8포인트 정도 올라서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2위가 됐는데 두 개 기업의 지수 영향도가 지금 한 11p 정도 됩니다. 11포인트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머지 빠진다는 건데. 그렇죠. 예. 두 개의 기업이 코스닥 상승률을 모두 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네. 거고 만약에 두 개의 기업이 코스닥
평균 정도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코스닥은 상당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해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 에코프로비엠의 급등도 눈에 띄지만은 포스코 퓨처엠도 역시 신고가를 내면서 지금 시가총액 10위에 들어가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 상황이고 예. 이 외에도 그동안 쉬었었던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아니면 나노신소재와 같은 대표적인 소재 관련주들의 온기가 모두 다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에코프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신 거고, 양극재, 배터리 업체들은 이제 에코프로에 달려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에코프로의 상승세가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나머지 배터리주도 간다라는 그런 관점. 그런데 이신지. 이제 지금 시장은 예. 수급이 더욱더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이제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쪽이 좋았느냐? 결국은 밸류 체인의 구축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예. 그 밸류 체인이 특히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 상단 쪽에 놓여져 있는 기업들 이런 쪽들이 주가가 좋았습니다. 포스코 그룹 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LNF가 못 나가는 이유, 이 부분도 LNF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그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고 네. 분명히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LNF보다 오히려 영업이익이 예상치는 적고요. 예. 컨센서스 기준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LNF보다는 2배가 약간 안 되는 컨센서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예.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8조 원을 간 넘었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 30조 원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고 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30조 원을 넘어서는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이익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분석 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 사실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이익으로는 이 기업들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해당 기업들의 차이점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예.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이 가지고 있는 고객사의 조금 더 넓은 고객사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업스트림 쪽의 안정화 이러한 부분들이 LNF와의 조금 차이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두 개 기업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 개.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배터리 그룹주라고 하면 에코프로 그룹이랑 포스코 그룹이랑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LG 그룹. 네. 유독 LG 그룹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미드스트림이랑 다 잘하는 기업임에도 네. 불구하고 잘 가지 못합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기회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최근에 계속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라는 기업이 이제 완전 업스트림 쪽, 그러니까 예. 이제 염호라든지 광산을 맞아요. 통한 리튬 개발 이러한 부분들의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리튬 확보 계획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리튬 확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포스코 쪽에서 꽤 가져올게요. 이 정도지. 광산이라든지 염호 쪽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에 대해서 안 밝히는 건 아니지만 그들도 예, 이제 하고 예. 있지만은 업스트림 가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사실은 자금도 막대히 필요하고. 예. 그렇기도 하고 뭐 LG화학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야 예. 지금 120조 원 가까이 되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8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마음만 먹으면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까지 예. 포스코가 수십 년 동안 가져왔었던 업스트림 쪽의 업력과 그리고 계열사를 통한 전략 이러한 부분들을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LG화학도 화학, 포스코홀딩스도 철강이라는 굉장히 전통적인 산업이 아직까지 이익의 절대적인 부분을 이끌어가고 있지만은 네.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의 차이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이제 약간 LNF를 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죠. LG화학이 나쁜 기업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한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변화 요소들을 잘 따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다른 양극재 업체만큼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 분명히 저평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메리트는 발생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두 종목을 주의 깊게 보시네요. 에코프로와 함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퓨처엠도 그렇죠. 퓨처엠. 네. 오늘 포스코 홀딩스 실적 발표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뭐
지금 뭐 실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닝 시즌은 사실은 저는 뭐 실적 발표와 이에 따른 주가에 대한 상승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의 D+2일까지의 주가 흐름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패러다임의 변화, 거기에 속해 있는 시장 시그널, 이것에 더욱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적이 언젠가는 주가가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은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은 예. 지금 그렇지 않은 모습을 너무 오랫동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타이밍을 잡기가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시장의 결을 보면서 이제 투자의 그 패턴을 바꾸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보다는 모멘텀 플레이가 나오는 장세이다 보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수급이 붙는 종목 위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기억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그럼 탑픽인가요? 지금 저는 좀 고민스러운데 예. 현재 시점에서 탑픽은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비주는 어떻게 보세요? 장비주들이요. 최근 뭐 주가 굉장히 좋았었죠. 예. 뭐 하나기술을 필두로 해서 PNT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뭐 필에너지 상장과 함께 주가가 좀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흐름과 주가의 상승 파급력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소재 대장주 대비해서는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익 반영을 하게 된 뒤에는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소재 관련 업종군들은 지속적인 실적을 꾀할 수 있다라는 측면, 이것이 좀 차이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외받는 종목에서 시장 투자의 아이디어를 발견하기보다 가성비 측면에서 달리는 말이 더 갈 그런 장세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집중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위주로 압축 전략을 주고 계십니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반도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형주의 조정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오늘은 그 아랫단의 소부장도 선별적인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볼까라는 관점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이쪽도 이제 참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반도체 기업들은 분명히 간다. 근데 2차전지처럼은 안 갈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엔비디아의 가이던스 발표와 함께 엔비디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 금양이나 아니면은 에코프로처럼 뭐 10배, 20배 이렇게 작년부터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은 단기간에 4-5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준 종목군들도 분명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장의 중심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 주셨듯이 종합반도체 업체들, IDM 업체들의 주가는 소폭 조정세를 겪은 가운데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못난이 전공정 4인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네. 머닝 IPS, PSK, 테스, 유진테크, 이 4종목, 물론 이제 다른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4개의 기업을 거의 이제 동일하게 묶어서 이제 주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어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 급등세를 보였다는 거죠. 테스가 웬일로 급등하는가 맞습니다. 하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반도체 관련주들이 한 번 다 돌았나,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만드는 어제 시장 흐름이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2차전지 쪽에서 모든 종목군들이 가다가 지금 업스트림 과 밸류 체인을 좀 확보하고 있는 종목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느냐, 부인할 수 없이 엔비디아,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볼 수 있는 AI와 그리고 첨단 공정, 거기에 더해서 전공정 쪽에서는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선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까지 갔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기술력이 갈 때까지 갔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웨이퍼 내에서 미세화를 시켜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칩을 뽑아내고 뭐 조금 더 성능이 높은 칩을 뽑아내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열 발생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부분 쪽에서 더 이상 이제 전공정 쪽에서는
이게 뽑아내기가 어렵다 이런 인식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후공정 쪽에 전반적인 전환 포인트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D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런 것들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후공정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 종목군들의 주가가 강세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후공정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패키징, 테스트 이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패키징 쪽과 관련된 장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 소켓이나 이런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좀 강세름을 보이는 것도 예.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가는 종목이 더 갈 가능성. 전공정이 어제 시세 분출을 했지만 역시나 다시 그 메인 쪽, 뭐 후공정 업체나 엔비디아 직접 납품하는 업체 위주로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고 엔비디아 쪽에 연관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있고 네. 인수페타시스가 있을 겁니다. 네. SK 하이닉스, IDM 쪽은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아랫단에서 볼 만한 중소형 기업은 어떤 걸로 추려가야 될까요? 네, 사실 뭐 너무 중소형까지는 이제 보지 않도록 하겠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후공정 쪽으로 좀 전환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후공정, 예. 그리고 이제 확장. 그러니까 나는 메모리만 했는데 비메모리까지 할래. 혹은 나는 비메모리 쪽에 강점을 가졌는데 이제 메모리 업황이 돌아설 거니까 메모리 쪽으로 좀 가볼게. 이런 기업들의 관심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주가 강세름을 보였었던 HPSP라는 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후공정하는 기업이죠. 이 회사는 이제 비메모리 쪽 담당을 비메모리. 하고 있는 기업이고 예. 지금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메모리 쪽의 매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고 예. 고압 어닐링 장비라는 것을 수소 어닐링 장비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기업인데요. 장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50%를 상회하는 굉장히 놀라운 기업입니다. 예, 100원 팔아서 50원 남기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회사의 코스닥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시가총액 1위를 지금 지지하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주가는 많이 올라왔고 엔비디아 쪽이 흔들린다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해당 기업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 시장 내에서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될 대표적인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HPSP 장비 기업 오늘의 탑픽으로 다시 제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한미 반도체랑 뭐 이수페타시스 등도 계속 봐야 된다는 그렇죠. 관점이시죠. 그 기업들은 뭐 당연히 지금 가장 대장주기 때문에 뭐 얘기하면은 입 아픈 종목들이라서 예. 네, 마무리 단답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종목, 탑 오브 탑은 한 종목 무엇입니까? 반도체 쪽에서요? 예. 뭐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